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2015년 2회 기출문제 1과목 워드 프로세싱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어떻게 follow, shift, follow. 자,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번 워드 프로세스의 기본적인 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입력, 표시, 통신, 출력 이렇게 있는데 입력 장치 딱 문제를 보고 기억 장치로 전달한다? 기억 장치로 전달하면 저장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혼란을 드린 건가요? 자, 아무튼 기억장치로 하면 저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입력한 내용을 문자, 글자, 텍스트, 그림 등을 입력을 해야 컴퓨터가 기억을 하겠죠. 그런 의미의 기억장치로 전달한다라는 겁니다. 입력장치가. 표시는 화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자, 보조기억장치에 전달한다라고 하는 건 이게 저장입니다. 보조기억장치에 전달하는 게 저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은 결과물이라든가 내용을 종이나 필름에 인쇄하는 기능이다. 자, 따라서 여기 통신은 뭐예요? 인터넷으로 보내는 거,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보조기억장치로 보내는 건 저장의 개념이다. 두 번째 문제. 자, 인쇄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역시 2015년 1회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종이에 출력하지 않고 파일로 디스크에 저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파일로 인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체크하면 확장자가 PRN인 파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또 해상도를 높게 설정을 하면 출력 시간이 길어집니다. 대신 선명하게 인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1, 2, 3 세 페이지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 장 인쇄할 때 한 부씩 찍기, 여기 보시면 한 부씩 찍기가 있습니다. 이 한 부씩 찍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보시면 한 부씩 찍기를 선택하면 1, 2, 3, 1, 2, 3 이렇게 나오게 되지만 선택하지 않으면 111, 222, 333, 444 이렇게 각각 여러 장씩 인쇄가 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한 부씩 찍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1, 2, 3이 아니라 한 부씩 찍기를 선택하면 1, 2, 3으로 인쇄가 된다는 겁니다. 자, 또 여기 미리 보기를 통해서 인쇄할 내용을 미리 볼 수 있지만 편집은 할 수 없다라는 내용도 있고. 자, 따라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3번 메일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자, 메일머지라고 하는 건 내용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에는 내용이 있어요. 내용. 자, 누구누구에게 뭐라고 막 쓰고 주소 같은 게 들어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누구누구에게 주소, 즉 여기에는 이름이라든가 주소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즉 똑같은 내용, 모두에게 들어갈 내용은 이쪽에다 쓰고, 자, 이름이라든가 주소,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은 데이터 파일에 작성을 합니다. 자, 이쪽은 서식 파일이 되는 겁니다. 자, 모두에게 동일한 내용을 적어야 되는 내용은 서식, 이름이라든가 바뀌어야 될 이름이라든가 주소는 데이터 파일에 작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파일과 서식 파일이 필요하다. 데이터 파일은 서식 파일에 들어갈, 이쪽 내용에 들어갈, 자, 이름이라든가 주소를 담고 있다. 자, 서식 파일은 메일머지 되어 나올 내용을 공통적으로 들어갈 본문의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메일머지에 쓸 수 있는 서식 파일에는 주소록, 아웃룩 주소록, 한글 파일, 엑셀 파일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서식 파일에 주소록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데이터 파일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름과 주소는 데이터 파일에 들어가고, 또 이제 주소록, 아웃룩 주소록, 한글, DBF 파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잠깐 봐볼까요? 자, 도구에 메일머지 만들기를 눌러보면 주소록, 아웃룩 주소록, 한글 파일, DBF 파일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서식 파일이 아니라 데이터 파일이고, 자,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한글 KSX 1빵빵1. 자, 우리는 KS 1빵빵1과 조합형, 완성형과 조합형으로 나누죠. 자, 여기서 대소문자를 입력할 때는 캡슐렉이라든가 쉬프트를 사용하고, 한글 2벌식과 3벌식을 사용하고, 특수문자는 1바이트가 있고 2바이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문자표 컨트롤 F10을 눌러보면 문자표가 있는데, 자, 여기 정각기호는 2바이트짜리입니다. 그러나 반각기호 이런 것들은 1바이트짜리라고 앞서도 우리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 문제가 2014년에도 나오고 13년, 12년 동일하고 유사한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또 한자의 음을 알고 있을 때와 음을 모르고 있을 때의 방법들도 한자 입력 방법들도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특수문자는 1바이트짜리도 있고 2바이트짜리도 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자, 모두 2바이트 처리하는 유니코드도 있기도 하죠. 자, 5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입력 및 삭제. 자, 이 문제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014년, 15년 계속 매해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4번에 보시면 삽입 모드에서 딜리트. 자, 커서 위치의 앞에 내용이 삭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커서의 앞에라는 말은 왼쪽입니다. 왼쪽이 삭제된다라는 건 백스페이스, 여기서 백스페이스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 자, 앞에 동일 문제, 유사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으니까 뭐 우리가 스페이스바, 백스페이스바, 딜리트, 인서트 이런 것들 삽입 수정 모드에 따라서 변하는 내용들 꼭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다음이 설명하는 프로세서, 워드 프로세서 용어는 자, 각각 OLE, ERP, BAN, EDI 각각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 뒀습니다. 자, 그러면 EDI. 자, OLE도 우리가 앞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OLE. 자, OLE 설명할 때 입력에 OLE를 통해서 뭐 쇼게이브 파일 이런 것들을 불러올 수 있다고 그랬죠. 한글 자체 내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외부에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만든 것들을 공유해서 연결해서 공유하려는 의도로 OLE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는 문서의 표준화라는 단어를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서의 표준화. 자, 이게 문서의 표준화입니다. 종이 없는 문서, 즉 인터넷, 전자적으로 어떤 문서를 표준화시켜서 네트워크를 통해 교환하고 서로 공통으로 표준화시켜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게 EDI입니다. EDI. 자, 4번이 되겠죠. EDI. 자, 나머지 ERP, 뭐 BAN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자, 7번 검색과 치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도 10년, 11년에 좀 오래된 문제는 아니지만 조금 지난 문제이겠죠.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유사 출제들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검색, 여기 검색이 있습니다. 검색은 찾는다 그런 말이죠. 치환은 바꾸겠다 그런 말이죠. 즉, 이 치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바꾼다라는 말입니다. 바꾼다. 검색은 찾는다라는 말이죠. 찾다라고 할까요? 찾는다. 자, 이렇게 검색과 치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우리는 컨트롤 F를 누르면 찾기가 나옵니다. 컨트롤 F. 자, 또 컨트롤 H를 누르면 이렇게 찾아 바꾸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찾아 바꿀 때 서식을 지정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색깔은, 글자 색깔은 빨간색인 궁서체를 찾고 싶다. 이렇게 해서 빨간색 궁서체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또 변경을 할 때도 바꿀 문자열의 글자는 뭐 예를 들어서 고딕체, 맑은 고딕에 뭐 파란색으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설정을 해서 서식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바꿀 수가 있다. 문서 내에서 특정 문자를 찾아 크기, 서체, 속성 등을 바꿀 수 있고, 또 본문 밖에 숨어있는 화면의 내용이나 표안의 내용들도 검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용자가 정해 놓은 스타일을 적용하여 바꿀 수도 있고, 자, 세 번째 보면 문서의 분량이 변하는 검색, 정렬, 치환 기능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치환은 바뀔 수 있어요. 치환은. 자, 예를 들어서 두 글자를 뭐 예를 들어서 AB라는 글자를 찾아서 바꿀 글자에다가 뭐 A, B, C, D 이렇게 길게, 그러면 문서가 늘어나겠죠. 변화가 되겠죠. 또는 긴 글자열을 이렇게 두 글자로 줄일 수도 있겠습니다. 찾아 바꾸기. 그런데 검색이라든가 정렬은 그냥 문서에 변화가 없습니다. 문서의 분량이 변하는 기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검색과 정렬은. 물론 치환은 문서의 분량이 변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검색은 찾기, 정렬은 순서를 재배열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문서의 분량이 변하지 않지만 치환은 문서의 분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7번에는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워드 프로세서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용어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영문균등과 비슷한 게 워드랩이라는 것도 있었고, 디폴트 표준값이죠. 기본값. 자, 보일러플레이트란 주석, 메모 등을 할 수 있는 따로 설정해둔 구역. 문자 피치, 문서시, 인쇄시, 문자의 간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 피치가 크면 간격이 좁아진다. 문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좁아진다라는 게 피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어들도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자, 9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글꼴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계속 나왔었죠. 14년, 15년 계속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자, 글꼴에는 크게 비트맵과 아웃라인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비트맵은 거칠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계단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아웃라인에는 자, 외곽선 정보를 이용한다. 아웃라인은 외곽선입니다. 이 아웃라인을 이용하는 방식이 네 가지가 있었어요. 트루 타입, 오픈 타입, 벡터, 포스트 스크립트. 특히 이 오픈 타입은 압축 기법을 사용하고 통신용으로도 자주 사용이 된다라고 해서 오픈 타입을 잘 기억을 해 주라고 했는데, 여기에 오픈 타입, 고도의 압축, 오케이, 맞아요, 여기까지. 그런데 비트맵, 헐, 비트맵이 아니라 얘는 아웃라인의 한 종입니다. 만약에 비트맵이었다면 저 위에 비트맵 글꼴이 돼야 되는데, 오픈 타입은 아웃라인, 벡터 형태의 글꼴이다라는 겁니다. 4번이 그래서 틀린 거죠. 트루 타입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위지,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그대로 인쇄로 얻을 수 있다. 하드카피에 관련된 용어였었죠. 자, 그래서 9번에는 4번이 틀린 내용이 이 비트맵 때문에 틀린 것 같아요. 비트맵 때문에. 자, 10번째, 전자출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디더링, 모핑, 스프레드, 초크.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죠. 너무 자주. 디더링, 색을 조합하는 거. 자, 2차원의 3차원 형상을 만드는 건 렌더링. 자, 미세한 점으로 각 점을 명암을 달리하여 영상을 표시하는 건 하프톤. 모핑은 두 가지의 이미지를 적절히 변환시키는 거. 스프레드, 오버프린트, 현재는 겹쳐서 하는 거니까 오버프린트에 대한 설명이겠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에는 신유형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문서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자, 문서에 대한 아래 설명이 무슨 내용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의사 보존 기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서를 보존. 우리 문서의 보존 7종류가 있었죠. 1년, 3년, 5년, 연구, 준연구 이런 거 있었죠. 자, 폐기를 하기 전에 보관하고 있는 문서의 보존. 자, 기억력. 그런 게 있었나? 이런 우리의 기억력 한계를 극복하기에 뭔가 저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업무사항의 분류 및 구분, 사내의 증거자료 또는 역사적 증거 사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문서를 보존하는 게 보존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협조. 협조는 문서를 전달하고 회람, 결제하는 과정에서 부서 간의 협조 기능을 수행을 하는 거고, 전달, 사람과 사람, 사람과 컴퓨터, 조직 구성원 사이의 정보, 데이터,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를 전달 행위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후일, 증빙 자료, 역사적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보존을 해야 되겠죠. 보존을. 자, 1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는 의뢰문서. 의뢰문서의 쭉 설명이 너무나 길어요. 자, 그래도 보고 가야 되겠죠. 필요하니까 적어 놨겠죠. 자, 의뢰문서. 의뢰문서를 보기 전에 먼저 사회문서 세 가지 형태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앞서도 2015년 1회 때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사회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나온다. 자, 먼저 의뢰문서. 자, 또 거래 관련 문서, 법에 관련 문서, 이런 사회문서는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감사, 초청, 안내, 부고, 이런 의례적인 문서와 조회, 주문서, 의뢰서, 독촉장, 송장, 이런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등 법에 관련된 문제. 현재는 의뢰문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의뢰문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의뢰문서란 우리 의례적으로 밥 먹었니? 우리 현재 한번 만나서 밥이라도 한 끼 먹자?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진짜 아니에요. 혹시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 밥 먹자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 친구가 이 새끼 이거 봐라. 싫어합니다. 의례적인 거. 의례적인 거. 자, 평소 친분이나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또는 조직끼리 관계 유지에 대한 표시로서 주고받는 것이며 상호간의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형성시키는 도구이다. 의뢰문서의 본문, 자, 본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사회문서, 의뢰문서도 사회문서의 한 종류이죠. 그래서 사회문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문, 본문, 결문. 공문서도 두문, 본문, 결문이죠. 자, 근데 공문서 형태가 조금 틀려요. 두문에는 문서번호, 발신연월일, 수신자명, 발신자명. 제목에는, 본문에는 제목, 내용, 우리 공문서의 경우에는 본문에 제목, 내용, 첨부가 있었어요. 제목, 내용, 첨부. 진짜 실제로는 첨부가 아니라 붙임이었었죠. 붙임. 자, 근데 본문에는 여기에는 제목, 전문, 주문, 말문이네요. 그리고 결문에 첨부라든가 추신, 우리 편지 쓸 때 뒤에 PS 해가지고 덧붙이는 말 있죠. 추신, 첨부물, 자, 직위, 성명 이런 것들이 결문에 들어온다. 보통 공문서라고 한다면 첨부가 본문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사회문서의 경우에는 결문에 들어가고 또 추신 같은 것도 결문에 들어간다라는 거 정리를 좀 해주시고 의뢰문서의 본문 구성 제목 내용이 아니라 전문 주문 말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목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간추린 것으로 문서의 내용을 쉽게 내용을 안 읽어도 본문의 내용 전문의 내용을 쉽게 안 읽어도 자, 이 내용을 안 읽어도 쉽게 파악할 수 있게끔 제목을 작성합니다. 전문 일반적으로 계절 인사, 뭐 감사 인사 이런 의례적인 표현으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즉 용건을 말하기 전에 간단하게 막 구구절절 세세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인사말을 적는 겁니다. 주문 다름이 아니오라 뭐 어쩌고 저쩌고 자 내가 하고자 하는 말 핵심적인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결 명확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말문 자 문장 마무리를 하면서 감사 당부 이런 끝맺은 말을 말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의뢰문서의 본문 뭐 두문 본문 결문 특히 결문의 추신과 첨부물도 구별을 해야 되겠지만 의뢰문서의 네 가지 본문의 구성도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뢰문서 작성 시 주의사항 품격 있는 의례적인 우리 친분 관계를 유지하는 그래서 품격 있는 문장을 사용하며 겸허한 자세를 막 비비 꼬고 막 잘난 체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올바른 경어를 사용하고 어려운 한자는 사용하지 않는다. 형식을 존중하며 기업 편지 양식이나 백서를 사용한다. 정성과 예의가 담겨야 하며 인사말을 사용한다. 자세히 말하는 게 아니라 간단히 인사를 쓰라고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2주 전에 수신자가 받을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뭐 앞에서 우리가 있었죠. 자, 첫정장, 감사장, 안내장, 부고장 뭐 이런 거 2주 전에 작성을 받을 수 있게끔 청첩장 같은 거, 안내장 같은 거는 2주 전에 받을 수 있게끔 하라는 겁니다. 자, 의뢰문서의 종류를 따져보면 초대장이 있습니다. 초대장. 자, 평소에 알고 지낸 사람들한테 뭐 감사의 뜻을 하기 위해서 초대하는 거죠. 초대장을 할 때는 자, 누가 오는지 미리 알려주는 것도 여기 높은 사람 오니까 오세요. 예? 또는 누가 오니까 오세요 라고 미리 알리는 경우도 있고 특정인 초대 시 반드시 출석 의뢰부에 대한 반송용 답장 주세요. 그런데 편지 또 사러 가야 되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반송용 엽서를 동봉한다. 일문서 1건 그다음에 안내장 같은 거 뭐 이런 것들도 회원들에게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문서 비즈니스와 관련된 안내장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관심을 유발하고 기업 홍보를 통해 사업의 이익을 꾀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인사장 자, 회사나 개인의 상황을 관계처에 알림으로써 상호 간의 이해를 돕고 앞으로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보내는 통지문 형식이다. 취임, 이임, 인사장, 뭐 회사 이전하는 거, 뭐 개업하는 거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외문서를 받고 사내문서, 사외문서와 사내문서로 나눠집니다. 특히 업무를 위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뭐 경어라든가 존칭어는 사용하지 않고 보고서, 기획서, 지시서, 통보서, 그 다음에 연락문서 이런 것들이 기록을 위한 기록문서들이 사내문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길게 봤는데 자, 감사장에는 상대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문구를 기재한다. 의뢰 문서는 최소 1개월이 아니라 2주 전에 받게끔 한다. 부고장. 자, 내용과 자손의 이름, 장일, 부고장은 누가 돌아가셨을 때 쓰는 거죠. 연결식장, 장지 이런 것들을 기재한다. 자, 그런데 부고장 누가 돌아가셨을 때 하는데 2주 전에 한다? 이런 건 좀 부고장은 좀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의뢰문서, 일반적인 의뢰문서는 2주 전에 작성을 하는 게 맞습니다. 초청장이나 안내문은 초대의 글이나 모임을 주제를 쓰고 일시, 장소, 연락들을 기재한다. 의뢰문서는 기본적으로 뭐 부고장은 외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2주 전에 수신자가 받도록 발송을 한다라는 게 2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처리 문서의 관리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각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자, 여기 우리 이런 거 있었죠. 구분, 분류, 편철, 보관, 이관, 보전, 폐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편철은 구분해서 분류하고 각각 그 같은 종류끼리 묶어서 놓는 거, 이런 걸 편철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활용할 가치 있는 문서를 문서철을 만든다. 자, 보존. 여기 보면 기산일. 보존 기간의 기산일은 기록물 생산 연도부터이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문서가 2012년 5월 1일 날 만들어졌어요. 생산 연도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쭉 사용을 하다가 야, 이거 보존해라 라고 했어요. 보존. 그럼 보존은 만약에 사용을 하다가 2014년 5월 1일 날 한 2년 정도 사용하고 5월 1일 날 보존해라 라고 하면 언제부터라고요? 15년 1월 1일부터. 즉 보존 기산일은 보존으로 넘어온 날로 다음에 1월 1일부터. 즉 이렇게 생산 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문서의 폐기. 보존 연한이 끝나면 그 기간에 따라서 보존 연한이 있으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 문서를 폐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도 있네요. 문서의 완결한 날 다음에 1월 1일부터 보존 기간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자, 14번째 문제도 신유형에 해당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전자문서. 전자문서란 컴퓨터로 송수신된 저장된 문서를 말하겠죠.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수신되는 문서를 말한다. 처리과란 문서를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나 담당관을 말한다. 전자이미지 서명. 자, 전자이미지 서명은 협조자, 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의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자기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이다. 종이에 출력해서 사인하는 게 아닙니다. 전자이미지 서명은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전자문서에다가 성명을 내리는 것이다. 자, 네 번째 업무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업무관리 시스템을 보기 전에 아래쪽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업무관리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업무관리 시스템. 자, 행정기관이 업무 처리를 위해 업무 처리의 모든 과정을 업무관리 시스템이니까 업무 처리입니다. 업무에 대한 내용들을 과제관리 카드라든가 문서관리, 관리 카드를 이용해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정정보 시스템. 자, 행정정보 시스템은 뭐 행정정보를 생산, 수집, 가공, 저장 어쩌고 저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한 걸 말한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한 것이다는 업무관리가 아니라 행정정보입니다. 행정에 관련된 것들은 여기도 행정이 어차피 행정이네요. 그러면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에 관련된 업무관리 시스템. 행정정보에 대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한 건 행정정보 시스템. 전자문서 시스템은 문서의 기한, 검토, 협조, 결제 등등 해서 보존, 보관, 이관, 이런 등등 모든 처리 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전자문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4번의 내용은 업무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행정정보 시스템입니다. 해당 문제는 신유형입니다. 신유형이니만큼 뒤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꼭 업무관리, 행정정보, 전자시스템 각각 구분하여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5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회사 관련 문서들을 회사명에 따라서 명칭별로 분류하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2015년 1회 때 출제된 문제 중 문서를 정리하는 방법에는 가나다식 정리 방법과 그 외에 광범위하고 규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문서는 번호식 정리 방법을 이용한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나다식 문서에는 명칭별, 주제별, 지역별 가나다식 알파벳 순으로, 즉 이름 순으로 정리를 하겠다. 현재 명칭 분류법에는 가나다식법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부 다 시옷이에요. 그쵸? 전부 다 시옷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옷 중에서 아, 야, 여를 따라야 되니까 디귿, 비읍 둘 다 아예요. 자, 그러면 상진이냐 상지냐, 자음과 모음이 같은 경우는 받침이 없는 단어가 더 빠르겠죠. 그래서 비읍, 디귿, 그 다음에 어니까 리을, 비읍, 디귿, 리을 순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6번째 전자문서의
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전자문서 결제에 전자문서를 열람한 후 반드시 출력물에 전자문서는 컴퓨터의 문서인데 무슨 출력을 해요. 전자문서는 출력을 하지 않고 전자이미지 서명, 전자문서의 형태로 전자이미지 서명을 하면 되겠죠. 자, 또 전자문서는 등급에 따라서 접근 권한이 제한될 수도 있고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가 동시에 열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전자문서니까 컴퓨터의 문서니까. 자, 네 번째, 전자문서는 조기 보관의 이관 시기, 종이 보관 이관 시기와 동일하게 전자문서도 동일하게 처리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번에는 1번이 되겠고 17번 전자문서가 아니라 문서의 발송이네요. 문서의 발송. 문서의 발송은 정보통신망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전자우편도 이용을 할 수 있다. 때로는 인편이나 우편을 이용해서 문서과의 도움을 받아서 인편이나 우편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종이문서의 경우에는 복사하여 발송할 수 있고, 자, 모든 문서가 비밀을 유지를 해 반드시 암호해야 된다. 자, 모든 문서가 반드시 암호를 하는 게 아니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경제안정 이런 국가의 이익을 해야 할, 국가 이익에 문제가 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암호화하여 발송하는 거지 모두 다 암호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18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18번째. 자, 18번째 문제는 거래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문서. 자, 계속 보았지만 사회문서에는 자, 의뢰문서와 거래문서와 법적인 문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란 비즈니스죠. A와 B를 뭐겠어요? 물품 주문서, 조사보고서, 업무연락서, 기획서 이런 것들은 사내문서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내문서에. 자, 그래서 18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째 문제 20번 두 개가 남았네요. 교정부호기호. 자, 행복한 여기서 시작했는데 이만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들여쓰기가 필요하겠죠. 자, 사람은 특별한 환경 속에 살고가 삭제가 된 것 같아요. 살고가 삭제가 됐죠. 자, 그래서 삭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삭제. 여기도 삭제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마음 띄고, 특별한 마음 띄어댔죠. 마음 띄고, 그러면 띄어쓰기도 들어가야 되겠죠. 마음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것, 사람. 여기서 바뀌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째 문서의 분량이 증가되는 교정보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자리 바꾸기라든가 원래대로 두기는 문서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거는 문서를 붙여버리니까 줄여주는 거죠. 이것도 문서를 줄여주는 겁니다. 삭제도 문서를 줄여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늘리는 거죠. 그래서 줄 간격 띄우는 거라든가 사이 띄우기라든가 엔터를 쳐서 다음 행으로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서의 분량을 증가할 수 있는 교정부호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5년 2회 1과목 기출문제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2과목 운영체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며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